자바사주 하이. 오늘은 을사년 운세를 갑일간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을사년 운세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거예요. 오늘은 각 일간별 상대적인 관점에서 을사년을 살펴보고 그 첫 시작이 갑일간입니다. 자, 절대적인, 상대적인 이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칼, 무서운 칼이 있습니다. 안 무섭나요? 여러분 좀 무서워질려나? 네. 자, 그러면 이 칼을 바라볼 때요. A가 바라봐도 얘는 칼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B가 바라봐도 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내가 누구냐 이등 관계없이 하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얘를 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자, 상대적인 관점으로 볼게요. 자, 상대적이라는 것은 관찰자 입장마다 기준이 각자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A는 살인자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는 이 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인 도구라고 얘기하겠죠. 자, 요리사는 이 칼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주방 도구라고 할게요. 즉,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살인자든 요리사든 얘를 칼이라고 부르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살인자는 살인 도구라고, 요리사는 주방 도구라고 부르고요. 그냥 부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살인자는 살인을 할 거고 요리사는 주방 도구로 쓰면서 요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찰자 각 주체별로 그 기준을 달리한 상대적인 관점을 나타낸 명량 용어가 바로 십성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영상은 바로 이 십성을 가지고서 신년 운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일간으로 돌아올게요. 자, 저도 그동안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십성을 복습해 볼까요? 자, 갑일간이 을이란 기는 겁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사는 무경병의 집합이 있고요. 자, 무는 우리가 을로 보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여전히 겁재겠죠. 그러면 겁재에 대한 분석은 이 천간 가지고 분석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극하면 관성인데 양간, 결이 같죠? 그러면 편관. 그리고 목생화, 내가 생하는 병이죠. 그리고 결이 같습니다. 그러면 식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겁재, 편관, 식신 이것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난 십성 영상을 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겁재부터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내가 겁재라고 부르는 운이 2025년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이 겁재 운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선택한다라는 것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즉 메뉴들이 있어요. 그 많은 메뉴들을 다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겁재는 내가 경쟁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기죠. 충동성. 경쟁자라는 것은 하나의 이익을 두고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 이익을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뺏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욱하는 심정은 자연스럽게 들 거고요. 자, 메뉴 1, 돈이 새 나갑니다. 여기서 왜곡하시면 안 돼요. 겁재운이 왔어. 나 돈이 새 나가. 이게 아니에요. 돈이 새 나간다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메뉴 중에 돈이 새 나간다라는 게 있고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돈이 새 나가는 걸 선택할까요? 미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선택이라는 게 현재 선택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 선택들 중에 어떤 노력이라고 부르는 선택들도 있고요. 그런 선택들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뉴 1은 돈이 새 나간다. 그리고 메뉴 2, 갑자기 인간관계가 뚝 끊긴다. 이제 연이 끊어지는데 상대방이 왜 연을 끊는지 뭐 딱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갑자기 연이 끊기는 거죠. 메뉴 3, 엉뚱한 사건이 막 터진다. 엉뚱한 사건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또 메뉴의 메뉴, 서브 메뉴 1, 괜히 길 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메뉴 4,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뻘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열받아요. 그 밖에 메뉴들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걸로 보면 야, 이거 나쁜 것들만 있네? 아니죠. 자, 겁제,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즉 거울인 거죠. 내가 평상시에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면이 있다라면 그 가면 안에 있는 감춰진 나의 모습 있죠. 저 지킬 박사 하이드에 해당하는 게 겁제예요. 그러면 그 거울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본다, 거울로 삼는다도 수많은 메뉴들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거울로 쓰지 않겠죠. 자, 그러면 또 그 서브 메뉴로 그 부족한 부분을 봤다, 열받는다 도 있겠지만 서브 메뉴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봤어.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내가 노력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인격을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나의 능력을 좀 더 높이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 상담을 받았는데 나는 돈 좀 쓰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맞지? 안 맞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운명만 살펴보고 선택은 살펴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여러분들 사주 상담 받을 때 운명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운명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물론 운명이 비중이 가장 커요. 하지만 선택지라는 변수가 있고 그 선택지까지 살펴봐야지 내 인생을 볼 수 있는데 그 메뉴들을 보지 않고 오직 운명만 살펴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런 것까지 질문해? 라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건데요. 뭐 그래서 제 후기를 보시면 뭐 신선하다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선택들을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성실하게 오히려 제 기대 이상으로 과거의 선택들을 어떤 걸 했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담 결과는 전자, 즉 자신의 과거 선택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상담 결과가 더 좋게 나오고 또 많이 흡족해 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자, 편관이죠. 자, 관은 나를 극해요.
극한다. 그러면 이제 메뉴 1 나한테 일이 막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일이 주어진다는 메뉴에 서브 메뉴 1 너무 좋다. 나 프리랜서인데 일이 막 계속 맡겨지고 그러면 돈을 계속 벌 수 있잖아요. 프리랜서의 고민이 일이 끊기는 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서브 메뉴 2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가루를 한다. 자, 메뉴 2 책임감이 강해진다. 뭐 자식에 대한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서브 메뉴 부모에 대한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서브 메뉴 3 뭐 조직에서 갑자기 나한테 어떤 직책이 맡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감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메뉴 3 아프다. 자, 병 걸렸다라는 것이 나를 극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죠. 아무래도 난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메뉴 3 아프다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서브 메뉴들이 있겠죠. 그 병을 이겨낸다 아니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배당해 버린다. 자, 그것도 이 세 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사주 그리고 어른, 일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내 선택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와, 나는 운동 그게 뭐예요? 하고 술, 담배를 싫게 해왔다. 그런 선택들에 따라서 병이 나한테 덮쳤을 때 내가 그걸 극복을 하냐 못하냐 그런 것들이 또 갈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에 의해서 아주 매력적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5살 이상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메뉴로는 남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대 여성한테는 흔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30대 후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부남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메뉴가 나한테 다가온다면 또한 그 메뉴를 선택할지 말지도 나의 선택인 거죠. 다음 식신 볼게요. 식신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걸 공부하는 기회로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공부 안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막 공부하는 거죠. 뭐 문화센터도 한번 다녀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또 다른 메뉴로는 취미 생활을 이것저것 가지는 거죠. 수영도 했다가 아니면 뭐 뜨개질도 했다가 등등이요. 또 메뉴 3 부업을 시작하는 거죠. 자, 메뉴 4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만 사업은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식신을 써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업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또 다른 측면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운세를 분석을 할 때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퍼즐,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또 식신이면 내가 생명활동이 제다 식신이라 했어요. 그리고 만약 말을 하는 데 쓴다라면 이 식신으로는 나의 생각, 감정을 잘 표현하겠죠. 그 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가 조금만 뭐 노력하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갑일간 입장에서의 을사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자바사주 바이.